어떤 관계신가요? 형동생 관계입니다. 친형. 아니요. 제 가까이 지내는 동생이고요. 참고로 여러분 아시고 배달의 민족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위해서 강의하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하고 오셨어요. 네, 거기서. 총각입니다. 그리고 총각입니다. 총각. 여기 저희 지금 유튜브에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예. 저기 어필 좀 하세요. 어필 시간 드릴게요.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결혼하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예?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처음 본 여자입니다. 이상형. 네, 여기까지. 대표님은 이제 지금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장사와 또는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사업이라고 하죠.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장사와 사업은 그냥 독해객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굳이 구분을 둘 필요는 없고, 다 이제 장사와 사업에 대한 어떤 경계선을 꼭 두라 그러면은, 장사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고 싶으면 많이 팔고, 그냥 문 닫고 싶으면 문 닫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원리 잘 본인 책임이죠. 예. 사업은 일정 부분 책임감이 좀 부여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잘못된 액션들이 그러니까 본인만 해를 입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관계자들한테 그 피해가 가기 때문에, 사업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좀 중심을 잘 잡고 나와의 관계가 있는, 상관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적어도 마이너스 요인을 던지는 어떤 액션들은 하지 않는 게 사업의 기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표님은 처음에 이제 샵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제가 아저씨 족발면은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프랜차이즈는 제가 이제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프랜차이즈 비슷하게 한 6, 7년 전에 운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돈을 벌려고 했었죠. 근데 사실 돈은 모르겠어요. 이게 제 관점, 사실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욕심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샵만 했을 때 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속적으로 내가 샵을 뭐 4개를 하든 5개를 하든 할 때는 수입도 사실 뭐 원하는 만큼 다 얻었었고요. 그리고 수입을 떠나서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우리 이제 애기들하고도 많이 놀러도 다니고, 거의 프리하게 그냥 하루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보냈죠. 근데 프랜차이즈를 하게 된 이유는 족발 사관학교를 하면서 이게 수없이, 그러니까 족발 사관학교에서 같이 얼굴을 보고 같이 이렇게 호흡하던 가까운 동생들이 창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래서 잘 해봐라, 잘해, 잘 준비해서 하고 했는데 거의 열에 7, 8명은 망가지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망가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추를 첫 단추부터 잘못 끼면 이제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케어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루트, 적어도 하나의 정형화된 폼을 가지고 출점을 시켜야지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프레인으로 전개가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코낀 겁니다. 가맹비를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족발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이렇게 개인 간의 전수 치면은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해요, 지금.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개인 간의 전수. 저 집이 장사 잘 되네. 가서 나 족발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선심수고 가르쳐 줄게. 대신 이제 비용은 좀 줘야지라고 하는 게 지금 1,000만 원이에요, 지금 통용되는 가격이. 레시피나 이런 것들. 네, 배우는 과정이. 그러니까 그거 삶는 것만 배우는 게. 그 전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4,000만 원 주고 한번 가르쳐 준 적도 있어요. 근데 별 의미가 없는 게 뭐냐, 그때는 내가 그 지역에서 원하는 만큼 팔고 2억 3억을 팔고 돈을 뭐 원하는 만큼 버는데 굳이 그 사람을 내가 뭐 돈 그 몇 푼 받아가지고 경쟁자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족발은. 그러니까 지금 대를 물려서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한테 물려주면서도 퍼뜨리지는 않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브랜드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열린 거일 뿐이지 예전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맹비는 저희 같은 경우는 최소 가맹비를 받습니다. 500만 원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전수에 딱 반절만 받아요. 더 이상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무료로 많이 해줘 봤어요, 진짜로.
근데 그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희석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돈을 이게 되게 이제 웃긴 게 뭐냐면 한 3천만 원 주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또랑또랑 해가지고 와 이거 대단하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그리고 절대로 그냥 남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같이 던져주고 나눠버리면요 의미가 없어져요. 아 이건 뭐 그냥 이런 거구나. 그래서 최소한의 의미 부여는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맹비를 500만 원 정도 받으시고. 근데 정확히 따지면 가맹 교육비죠. 그럼 다시 다 로얄티로 다 아까 말씀하신. 아 로얄티 없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제가 아저씨는 사실 정확한 프레너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원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족발집에서는 족발이 가장 사이비가 커요. 그러니까 삼겹살집에서는 삼겹살이 제일 클 거 아니에요. 당연히 피자집에서는 도우하고 치즈가 제일 클 것이고요. 네? 근데 그거를 본사에서 컨트롤 안 합니다. 저희.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장사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 물건은 내가 여기서 돈 주고 축산업체한테 사오면 되는 건데 그거를 꼭 본사에 끼워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500원이든 1000원이든 업을 시켜서 내가 받아야 돼. 물론 이제 프렌의 구조가 그런 건 맞는 건데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프렌을 하는 사람들이 선입견이 이거 아 이거 비싸 이거 거품이야 이거 내가 저기서 사오면 싼데 맨날 인터넷 찾는 거죠 이제. 인터넷을 찾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납품하는 물건 중에 이제 소스류도 김치류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는 가격보다 싸게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불만이 없죠. 맛은 떠나서 일단 뭐 질은 떠나서 야 내가 짱구 굴려가지고 저기서 그냥 인터넷 11번가 옥션 찾았더니 얼마짜리 최저가 나왔어. 그거보다 싸게 공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야지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그거 가장 큰 베이스가 되는 원육은 다이렉트로 연결만 합니다. 그냥. 그러면은 물류 쪽에서는 또 전혀 수익을 안 보시고. 아 소스하고 김치가 네. 저희는 이제 그 생산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은 수입이 가져요.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예, 아까 왜 로얄티로 물류 수익 로얄티 이런 걸 없습니다. 로얄티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근데 생각하셔가지고. 그게 기본 원칙이고 그 네. 틀이 맞다는 건데 네. 사실 저희도 이제 그렇게는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그 정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렌을 하려고 하는 그 우리나라 대부분의 요식업자의 신규 창업자들이 로얄티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 내가 벌어서 너한테 돈을 줘야 돼?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조금씩 변하다 보면은 아 그게 전체가 같이 사는 방법이다라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저씨 족발인 보쌈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으시게 된 거예요? 제가저씨 얘기만 계속하면 그 홍보반 되니까 네? 그런 건 패스. 그러니까 제가저씨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족발이 굉장히 올드합니다 메뉴 자체가. 그러니까 족발 그러면 시장에서 이렇게 판매되는 이런 것들 네. 할머니 막 이렇게 연상이 돼.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적인 메뉴고 수요가 폭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올드하고 폐쇄적인 메뉴다 보니까 그러니까 치킨은 굉장히 업그레이드 많이 되죠. 아까 나 피자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백화점처럼 이렇게 메뉴가 여러 가지 한 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토핑 종류가. 근데 그것처럼 치킨도 그렇고 다른 수많은 메뉴들이 그 트렌드에 따라서 발전을 하는데 족발만큼은 왜 이렇게 뒤처져 있어야 돼? 물론 장점도 있어요. 이제 변화, 그러니까 그 유행을 덜 탄다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조금 소비자들한테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임팩트 있는 브랜드를 좀 만들어야겠다. 세련되고. 그래서 이 이름도 약간 톰으로 할까 막 서구적인 의미를 많이 해요. 아 톰으로 할까 이거 잭으로 할까 막 하다가 잭으로 한 거예요. 그냥 네. 이게 좀 뭔가 서양한 느낌. 네,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지나가면서도 간판 보면서 야 잭이래 이러면서 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잘한 것 같아요. 그 제가저씨 족발이 타 브랜드하고 그 차별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자신 있어 이랬던 네. 강점하고요. 네. 지금 이제 매출 비율을 보면 네. 배달이 좀 강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홀하고 배달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씨가 잘하는 건 뭐 별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뭐 도끼를 개끼입니다. 음식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까 저기에 스태프 아까 오셔가지고 저 요거 강의하기 전에 몇 마디 나눴는데 뭐 어디 거 아세요? 어디 거? 전 진짜 몰라요. 그 벤치마킹 같은 거 저 안 합니다. 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후졌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음식이 새로 나왔다 뭐 명도 잘 몰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음식은 저는 본질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트렌드도 중요하죠. 야 요즘 뭐 올해의 트렌드는 뭐래? 어떤 거래?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변화나 트렌드에 초점을 꽂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게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베이스에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씨는 음식 마냥 맛있게 마냥 족발답게만 만들어내는 거고요. 좀 더 잘하는 게 있다면 뭐냐면 잘 팝니다. 그러니까 많이 파는 방법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게 만들어내면 뭐예요? 그걸 많이 팔아야지 매출이 올라가는 거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 파는 방법을 정확하게 합니다. 월 매출이 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매장은 한 1억에서 1억 2천 항상 그렇게 맞춰요. 더 올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교육생들이 저희 매장에서 교육을 받거든요. 같이 이제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교육장이라는 공간을 만들까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사실 그다지 샵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돌발 변수들을 다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내가 대응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교육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매출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면 브레이크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저희 제과저씨들의 매장의 매출도 한 7천, 8천 그리고 한 1억, 1억 2천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 평 정도 되나요? 굉장히 열악하죠. 사실 제과저씨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와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막 요번에도 저기 응암동에 하는 사람들 4천만 원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게 계약하고 왔습니다. 어저께. 4천만 원 가지고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너 돈 더 없니? 그러니까 없대요. 해야죠. 어떻게 해요? 4천만 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이제 예산을 짜죠. 보증금 1,000만 원 넘으면 안 돼.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기계기구 사야 되고 간판 달고 뭐 하다못해 인테리어 허접하게 도배라도 해야 되는데 주방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1,000만 원에 픽스해서 1,000만 원짜리 샵. 근데 저희는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엄청 많아요. 저희 샵들 중에.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족발 아까 그 우리 저기 그 이수식님이 말씀하실 때 홀과 배달의 비중. 홀은 한정된 매장 내에서 주어진 환경 내에서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선이 거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뿅 가는 전략을 택해서 웨이팅을 걸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딜리버리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은 대로 팔 수 있어요. 5평이다 30평이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장님 스태프분들도 다 1억씩 찍어요. 지금 매출이 족발집 하는 사람들. 이거 진짜입니다. 리얼이에요. 그냥 그대로. 근데 그게 왜요? 내 공간이 어쨌든 간에 물건을 팔 수 있는 전략과 방법만 있으면 팔 수 있는 거예요. 딜리버리는. 그래서 그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장의 규모와 매출의 규모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의 배달 쪽으로. 네. 그 족발은 딜리버리에서는 한계가 없이 매출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느 매장을 가더라도 딜리버리 매출이 항상 높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한 6대4, 심지어 심한 데는 9대1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홀에서 한 3천밖에 못 파는데 딜리버리로 뭐 1억 5천 파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그 배달 비율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처음에 배달 시켰을 때 제과저씨 배달 시켰을 때 놀랬던 게 서비스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 서비스 안 좋은데? 배달에 대한 매너가 되게 좋아서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을 별도로 시키시는지. 저희는 이제 교육 과정이 가맹점주가 가맹 계약을 맺으면은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어떤 프레이드는. 근데 저희는 이제 교육이라는 것을 이분화시켜서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내고 생산을 하고 레시피를 이렇게 공유를 해서 소비자 적게까지 가는 것까지의 교육. 이제 그거는 그냥 물리적 교육이에요. 그거 뭐 진짜 원챙이도 해요. 아무나 해요. 그거 반복수단만 하고. 근데 그 교육은 중요한 게 아니라 됐어. 그럼 이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팔 거야를 공부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마케팅 교육이라 그러는데 채널이 수십 가지가 있죠. 판매되는 채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앱도 있고 어플도 뭐 SNS, 페북부터 인스타부터 굉장히 많잖아요. 하다못해 오프라인에 전단지도 있고 또 저희만의 이제 족파상학교에서 이제 특별히 강의하고 하는 뭐 그 타켓 영업 같은 거 막 그런 거 있어요. 굉장히 임팩트 있게 뽑아 먹을 수 있는 거. 그 타짜들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을 하고 그 플랜을 짜줍니다. 하나하나씩 도구를 가지고. 그래서 딱 출점을 하기 때문에 출점과 동시에 매출이 그냥 좀 쉽게 속된 말로 빵 터져요. 그렇게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역할을 많이 해주신 분이 사실 옆에 우리 찜닭 우리 운영하시는 사장님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플에서 그러니까 이 피자도 마찬가지예요. 어플에서 나오는 매출 채널이 굉장히 무시를 못할 거예요. 근데 배달의 민족보다 더 배달의 민족을 잘하는 사장님. 예.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파고들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팔고자 하는 채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래야지 남보다 많이 팔 수 있죠. 그러면 오셨으니까 그 배달의 민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정도. 오늘 강의하고 노하우 다 풀어주시고 가셔야 네. 다 남는 거니까. 배달의 민족 활용법이라고 하면 뭐 방대하지만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배달 음식을 많이 궁금해하실까 싶은데 트렌드죠 배달은. 근데 모르면 안 똑같습니다. 이게 로드샵이 아닌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떻게 보면 가상공간이잖아요. 배달의 민족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 녹색 창이 네이버 하면은 사람들이 그 분당에 있는 NHN 건물을 떠오르지 않잖아요. 녹색 창 플랫폼을 떠올리지. 그리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석촌호수에 있는 배서 건물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배달의 민족 플랫폼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미지 메이킹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스킬들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뭐 블로그나 SNS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내가 좋다고 떠드는 것보다 남들이 우리 집이 좋다고 떠들어주고 있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좋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 SNS 같은 데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댓글 많이 달리는 곳 쪽에 이제 유저들이나 이제 관계자들이 모이듯이 판매 예정자들이 모이듯이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의 최근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이게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오늘도 강의한 내용인데 조금 많이 외식 시장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노무 세무가 붙고 배달 시장 특히나 배달 시장 같은 경우는 배달앱이 등장하고 배달 대행 체제가 너무 규모들이 파이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기존에 십수년간 만들어 놓은 그 가격선들 있잖아요. 판매가도 그렇고 하지만 재료비도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환경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추가로 불청객 같은 게 붙은 게 세무, 노무, 배달앱, 배달 대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 구조와 똑같이 예전과 같은 프로세스로 배달업에 접근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파이 싸움은 이제 똑똑하게 해야 돼요. 예전처럼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옛날 같으면은 사장님이 1인분 하던 가게가 사장님이 1.5인분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됐고 하여튼 환경이 배달을 하루에 10개 가던 사장님이 15개, 20개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로 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두 가지 측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기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전략. 100만원 똑같이 100만원을 광고비를 투자하더라도 전략이 있는 업장 같은 경우는 뭐 100만원을 투자해서 100을 창출했다면 100만원 투자해도 요즘 20밖에 창출을 못하는 거예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자기 가게만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대표님의 무기는 뭐였나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하고 한 30%밖에 얘기 안 한 거야. 얘기 안 하네. 그치, 얘기 안 하네. 잘안 펴지고 거기 돈 받으셨죠? 결과도 강의비 안 준다고 일단 얘기 안 해주시고 또. 아까 바이럴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바이럴 어떻게 하시나요? 바이럴은 체험 말 그대로 입소문이잖아요. 네. 그 배달의 민족 안에서 그 가상공간에서 입소문은 상대 내가 업주가 우리 가게 맛있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말해주는 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얘기한 것 중에 파레토의 법칙이 있는데 파레토의 법칙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물을 만든다. 배달의 민족 안에서도 똑같아요. 거기 안에 리뷰 다는 손님들은 전체 손님 중에 20%거든요. 그 바이럴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그 20%의 리뷰를 다는 바이럴을 해주는 그 소비자들에게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들한테 집중적으로 집중과 선택 아닙니까? 파레토 법칙이 그들에게 집중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어정쩡한 80%의 소비자는 적극적인 20%와의 소통을 보고 단 리뷰,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 흔적들을 보고 구매를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럴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적극적인 리뷰평 남겨주고 입소문 내주는 그 적극적인 소비자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라. 보통 저희 그 사전 질문에 이 족발인지 아무래도
육가공이다 보니까 그런 원가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외식업에 대해서 되게 높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하우 같은 것들. 그게 메뉴의 속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것을 창업하기 전에 다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족발이 원가가 높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른 뭐 비교를 하다 보면 팥빙수나 칼국수에 비해서는 당연히 원가 포지션이 높죠. 몇 퍼센트? 예. 퍼센트를 물어보는 사람들은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막 해요. 명도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은 족발이라는 메뉴 자체는 파이로 싸움하는 겁니다. 이게 파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3,000을 파는 사람이 너 몇 프로 남니? 그러니까 30% 남는데요. 뭐 괜찮네. 얼마 벌어? 그럼 900번데. 족발집을 갔더니 너 몇 프로 남니? 그러니까 야 우리 20%밖에 안 남는 것 같아. 근데 너 얼마 파니? 너 5천밖에 못 팔아. 얘는 2천만 원 버는 거죠. 네. 족발은 매출 5천 만들기가 너무나 쉬워요. 이게 정말로 쉬워요. 왜? 단가가 커서. 왜냐 객단가가 일단 크잖아요. 객단가가 큰 상태에서 판매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매장이 있고 딜리버리가 있고 테이크아웃이 있고. 그러니까 이 족발 같은 메뉴는 요식업의 종합백화점 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족발 장사 잘해본 사람들은 어떤 메뉴를 해도 다 잘해요. 왜 그러냐면 그 스킬들을 다 습득을 한 사람들이기 이미. 테이크아웃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판매를 올릴 수 있고 매장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딜리버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네. 물론 이제 다 특수 채널도 있겠죠. 뭐 네. 캐터링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요식업에서 봤을 때 이런 삼박자의 채널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족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 채널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매출을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정석 플레이만 하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너 몇 프로 남니? 야 우리 진짜 안 남는 것 같아. 20%밖에 안 남어. 근데 너 얼마 파는데? 1억 팔아. 2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로 접근하는 메뉴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 수익률을 접근하는 메뉴가 아니에요. 예. 매출로 크게 해서. 이해가 안 되셨구나. 무슨예요? 예. 매출로 크게 해서. 예, 매출로 승부 보는 메뉴는 족발. 예, 객단가가 크고 시장성이 확보된 메뉴들은요. 네. 필요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매출로 승부를 보셔야 돼요. 물론 그래야지 네. 장사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당하게 네. 거짓 없이 내 땀의 대가를 받는 건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메뉴마다 전개해야 될 방법들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객단가가 높은 족발같이 시장성이 확보된 메뉴들은 무조건 파이에 싸워요. 파이로 가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원자재 비중이 높지 않냐? 네. 핸디캡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매출 파이가 크다는 것이 이 핸디캡을 묻어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아까 판매 채널이 뭐 딜리버리, 네. 테이크아웃, 뭐 홀 이렇게 얘기 세 가지 뭐 삼박자가 잘 갖춰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아까 배달인족을 얘기를 해주셨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하는 테이크아웃은 혹시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냥 잘 누구나 식상하게 쓰는 게 뭐 포장 할인 얼마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방법이 될까요? 솔직히 뭐 돈하게나 아무나 하는 건데 그거는 방법이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기쁨을 줘야 되죠. 프라이드를 줘야 돼. 나 여기서 이거 가져가라는 프라이드를 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소비자는 다시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족발을 내가 해야 돼. 근데 딜리버리를 좀 매출을 올릴 거야. 네. 그러면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 그렇게 줘도 되니까 어차피 뭐 인건비가 배송비가 안 들어가니까 세이브 시킨다고 하면 되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이쁘게 진짜 이쁘게 만들어서 선물 박스 같은 거에다가 담아줍니다. 그거 딱 들고 쇼핑백처럼 이렇게 핸드백처럼 들고 가게끔 해줘요. 그러면 이 손님은 딱 그거를 테이크아웃 해가면서 이렇게 감춰갈까요? 아니면 자랑스럽게 들고 갑니다. 야, 아 족발 자랑스럽게. 당연하죠. 이게 선물 완전히 선물 무슨 양주 박스 같이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소비자한테 보답을 해주는 거죠. 딜리버리 해가 가격도 싸게 해주고 이렇게 포장해줄게. 그러면 소비자 한번 경험해본 소비자들은 다른 집에 갈 때도 들고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내가 남의 집에 가는데 족발 사 가는데 까만 봉지 하얀 봉지에 묶어서 죽어서 들고 가면은 그거 뽀대 나겠어요? 뽀대 안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의 어떤 아이디어 전략을 세워서 하면은 테이크아웃은 당연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지금 외식 쪽에서 되게 많은 문제가 이직률. 네. 되게 많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소 샵 구성 요소에서도 너무 이런 인력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직률 되게 많은데 네. 그 이유와 대표님이 갖고 계신 그런 인력 관리 노하우가 있으시면 같이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이직에 대해서는 이제 이 친구가 되게 잘해요. 이직 잘하시나요? 네, 아니 그 컨트롤 잘해요. 업장 운영 컨트롤. 그래서 그것도 네. 다 능력이고 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좀 예전에는 직원들하고도 형 동생 하면서 지냈어요. 그게 돼요. 친하게 이제. 아니 친한 거보다 나이가 이제 많지가 않아.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게 직원들하고 형 동생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예전에 내가 30대 때 막 할 때는 직원들하고 형 동생 하면서 이 유대관계가 생겨요. 네. 아무래도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되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나이 먹은 죄인데 이게 죄인데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좀 중요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 관리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다 사람이 내 맘 같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이직률도 심하고 사실 어렵죠. 근데 이 보는 초점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오너가 직원한테 같이 유대관계를 맺어가면서 대부분의 오너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너한테 월급을 이만큼 줬어. 복지도 이만큼 해줬어. 뭐 주 며칠째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업장은 훌륭한 업장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하면은 자기는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요.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족하면은 떠나게 되죠. 아이씨 이거 거기다 못 해먹겠다. 불만족스러우니까 급여도 불만족스럽고 다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제 떠나게 돼요. 그 사람과 진짜로 조직 간의 유대관계를 맺고 특히 영세업장에서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일하는 이런 요식업에서 그 조직을 같이 호흡하고 가려면은 불만족을 해결해주는 선까지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종업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일하는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 월급을 많이 받고 월차도 제공을 해주고 4대 보험 다 들어주고 복지해주는 거는 불만족하지 않을 요소는 될 수는 있어요. 그게. 하지만 만족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이거 잘 생각하세요. 만족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게. 근데 오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도는 너희 만족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그렇게 생겨먹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불만족스럽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조금 나은 거고, 불만족스럽지 않게 만들어준 구도에서 만족이라는 요소를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만족이라는 요소는 뭐냐면은 비전입니다. 비전. 대표적으로 너하고 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경험상으로 봤을 때 너 앞으로 열심히 해서 매니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네가 해야 돼. 앞으로 우리 세컨샵 만들 때 네가 거기 가서 좀 샵 매니저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가 플랜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네가 실질적으로 사배 생리를 잘 알고 바닥부터 일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그 본부장이나 슈퍼바이저 역할을 네가 해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비전들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게 조직을 관리하는 대단한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불만족만 해결해줘가지고 나는 이만큼까지 해줬는데 이 새끼가 이러고 가? 나한테 뒤통수를 쳐? 이렇게 오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관점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